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8일 최경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과연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긴 오는가? 국회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저도 그냥 좀 알아봤는데 뭐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부터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1차 체포동의안이 2월 말에 부결됐죠. 국회에서.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청구했던 영장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뭐 대략 한 뭐 12표, 3표 정도만 더 나왔으면 찬성이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갈 수 있는 단계였는데 그 단계를 못 미쳤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했고 저는 뭐 약간 좀 신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 저는 뭐 대략 한 6월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 매체들은 뭐 곧바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벌써 5월달 다 지나갔고요. 이제 6월 내일 모레면 6월인데 그렇게 되면 예상은 대부분 다 빗나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러나 정치권에서 뭐 예상은 빗나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검찰도 수뇌부 정도는 아마 혹시 그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얘기들이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뭐 30일쯤 보고가 된다. 내일 모레죠 그것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고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 참 그래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을 자꾸 저한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야권 인사긴 하지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의 예고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2차 체포동의안도 곧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뭐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간 이제 언론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뭐 이재명 대표 손절 뭐 금방 뭐 민주당에서 손절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서 곧 뭐 심지어는 뭐 구속될 것처럼 뭐 막 이렇게 뭐 일종의 과장이죠. 뭐 조회수를 노린 과장이라고 보는데 턱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좋게 평가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팩트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전망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의 기대를 반영해서 뭐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건 논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다시 또 이제 5월 영장 청구설, 뭐 4월 영장 청구설 이런 것들이 빗나가니까 이제 또 6월 위기설 그 얘기가 이제 결국 6월 영장 청구설을 뒷받침하는 얘기인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취재한 결론은 6월 영장 청구도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일요신문이라는 곳에서 제가 참 희한한 그 기사를 본 셈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 연말 이재명 2차 체포영장 청구. 연말로 돼 있습니다. 연말. 지금 5월 말인데 연말이면 뭐 7개월 뒤? 아니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해도 연말쯤에 가면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수사 연말쯤에 가면 영장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한참 진행이 돼서 뭐 심지어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연말에 청구한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어디에도 연말에 청구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의문이 들고
자,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거는 대략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지청에서 정자동,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백현동은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 김인섭 씨는 6월 초에 공판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거는 배임이죠. 그런데 그 김인섭 씨하고 동업을 해가면서 뭐 지분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 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며칠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를 거의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김인섭 씨는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데 정바울 회장에 대해서는 인제 압수수색 시작하면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점으로 보면 김인섭 씨와 관련한 거는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공판을 시작해 가면서 그러면 정바울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냐? 이거는 백현동 저수지를 찾으려는 거죠. 그건 아직 요만큼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저수지, 그러니까 그게 이 대장동 수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 다 기소해놓고 대장동 저수지, 그게 이제 428억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유동규 씨는 입을 열었는데 김만배는 입을 안 열었지 않습니까? 유동규, 남욱은 입을 열고 김만배, 정진상은 입을 안 열고 김용, 이렇게 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을 열기 위한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와 똑같이 백현동도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정바울 회장을 압수수색해서 백현동에서 정바울 회장이 벌었다는 3,200억,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틀림없이 저수지에 지금 담겨 있을 텐데 그 저수지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한 수사 계속돼야죠. 아마 이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면 대장동처럼 백현동도 그냥 이재명 대표를 배임으로 아마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요걸까지 찾아서 하면 똑 떨어지는 수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북송금, 이거는 최근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소환장까지 발부를 했죠. 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아태엽 회장, 뭐 대부분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털어놨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뭐 이게 그냥 무너질 수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송금,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빨리 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2차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제1야당 대표인데 그래도 그래서 몇 개를 아마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수사의 진척 속도는 대북송금 문제가 제일 많이 돼 있다. 정자동, 이게 수사의 진척 속도는 가장 뒤늦게 시작이 됐고, 이 부분도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이 시점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이 이 정자동 시행업체 베지츠 종합개발이죠. 그 베지츠 종합개발에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정진상 씨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걸 계속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이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곧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간 단계급, 그 다음에 뭐 베지츠 종합개발,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진상 전 실장 소환 뭐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까지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쪽으로 또 검사들의 상당수가 파견돼 있다는 거죠.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성남FC 이 공판에 직접 지금 검사들이 참석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미처 돈봉투 사건 수사하랴, 김남국 코인 수사하랴, 거기다가 공판에 참석하랴, 제대로 지금 그 수사를 할 검사의 숫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래서 돈봉투, 이제 일단 돈봉투 사건만이라도 좀 어떻게 빨리 매듭을 지어 놓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수사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놓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은 몇 명이 지금 허덕허덕 되고 있는 단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지겠네? 뭐 이게 또 상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일요신문이라는 데가 보도한 대로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까? 글쎄,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늦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많은 언론 매체와 일부 뭐 성급한 유튜버들이 뭐 떠들었던 뭐 6월, 5월 이거는 뭐 이미 물 건너갔고 6월 위기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7월 글쎄 근데 7, 8월은 또 여름 휴가철이란 말이죠. 검사들이라고 뭐 휴가 안 갑니까? 거기다가 법원이 휴가철에는 또 휴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결국 7, 8월까지 다 넘기는 것 아니냐. 7, 8월 넘기면 9, 10, 11, 12 이러면 연말설에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뭐 대략 하여튼 올 가을 정도의 체포동의안, 가을부터 뭐 아주 늦어지면 연말까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6월 위기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백현동, 대북송금, 정자동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내려고 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제가 뭐 워낙 장기 전망이라서 중간에 또 여러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튼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고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뭐 곧 어떻게 국회로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뭐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늦어질 거는 분명해 보이고 언제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결국 가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